영상으로도 좀 남겨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글로는 참 자주 말씀을 드렸죠. 지금 기관급 작전 중에 좀 위험한 애들이 알테오젠, ABL, 바이오, HME도 많이 떨어졌어도 위험합니다. 리가켄 바이오 말고도 많이 있어요. 여전히 SK 바이오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SK 바이오 같은 애들을 제가 수년 전에 지금 이 경고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조선주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중공업 붙은 애들 지금 다 오버페이스인데, 하나오션이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조선 중공업 같은 애들 많아요. 많고. 원자력도 많은데 그중에 두산에너빌이 조금 문제가 되고, 지금 원자력은 사실은 한수원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지적 재산권 명목으로 미국에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입장이죠. 이런 식으로. 원자력,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2차 전지 경고할 때 양극재,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NF 경고할 때에 그때랑 똑같이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는 이것도 뭐 할 때마다 또 따로 나오네.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뭐 미국, 프랑스, 이렇게 중국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뉴스가, 한글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AI가 그걸 학습하니까. 영어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Which country is the best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echnology? 이렇게 하면은 1번이 차이나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 다음에 러시아 나오고, 그 다음에 3위가 사우스 코리아. 뭐 3위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조금 다르죠. 요런 거를 제가 2차전지 양극재에도 우리나라에서 맨날 에코프로비엠 1위로 나왔을 때에, 양극재 1위라고 나왔을 때에 해외 뉴스를 통해서 아니다. 1위 업체는 중국하고 어디였죠?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어떤 해외에서 양극재가 1위 기업이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잖아. 에코프로비엠은 사실은 가짜 뉴스였거든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게 기업의 작전, 그 그룹사의 작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한화가 들어가 있고, 그것 빠졌다. 한화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한화 계열이 지금 급등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몇 년 전에 카카오가 그랬죠.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제가 다 경고했던 애들인데, 카카오 말고도 뭐 카카오 많잖아요. 다 급락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 작전에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전주 연구하면서 기업의 오너가 어느 정도, 대주주들이 어느 정도 협력이 돼야 기관들이 이걸 하거든요. 그죠? 대주주 물량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카카오는 썩었다. 또 있었죠. 포스코 퓨처엠뿐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도 그때 막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올랐던 거 있잖아요. 그죠? 다 급락했잖아요. 그죠? 포스코 홀딩스로 망한 사람 많죠. 배터리 아저씨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제가 금양 상장폐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양 작전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요번에는 좀 댓글들이 궁금하네요. 그때 2차전지를 제가 과거의 CJ나 그런 거랑 비교해서 다 해가지고 그때는 실적도 다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안 보여드리겠어요. 뭐 보여드려 봐야 뭐 똑같은 반응이 되지 그때랑. 그죠?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심각한. 얘네가 특히 이제 사실 이런 애들은, 효성중공업 같은 애들은 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우량주스러운 애들이 가장 문제예요. 에코프로 BM처럼 무슨 뭐 1위라고 가짜뉴스 난 애들이 그래 문제인 것처럼. 하나오션은요, 여러분, 하나오션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0원이 13,000원, 14배 정도. 하나오션은 그래도 PBR은 좀 높고, 부채 비율, 이게 부채거든요. 부채가 여전히 많습니다. 얘는 거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에너빌이나 이 하나오션이든 거의 망해가던 애들이거든요. 이게 22년도인데, 망해가던 애들 잡아서 작전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월가가 인발부 돼 있습니다. 월가가 인발부 돼 있고, 하나오션은 올해 실적은, 작년이겠죠. 작년 실적은 양호한데, 근데 시총이 이미 42조 원이기 때문에 1조 원, 이거는 글쎄요, 이게 4조 원 넘게 되면, 3조 원 넘게 가면은, 근데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주가가 높았을 때 좋아진 이 실적을 저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산에너빌은 지금 작년도 안 좋아요. 사실 작년 두산에너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두산에너빌은 2020년도에 2,000원이었으니까 얼마 전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 찍었지 않습니까? 지금 9만 얼마잖아요. 9만 3천 원이잖아. 몇 배가 오른 거야 도대체. 거의 뭐 10만 원 넘게 되면 거의
50배 가까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전년도도 5,000원대였고 이게 사실은 얘가 두산중공업이었지 않습니까? 얘가 바로 아고라에 제가 나왔을 때 아고라랑 카페 거의 그러니까 제 아고라의 거의 첫 글에 두산중공업 요 당시 2008년 9년이거든요. 요때에 여기서 제가 경고를 합니다. 경고한 다음에 좀 더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던 애가 이렇게 찍고 오른 건데 저는 지금의 이 샷이 어쩌면은 이게 망해가는 기업을 이렇게 한번 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월가가 인발부돼서 잘 생각해보세요. 조선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중국 거 안 쓰니까는 무조건 한국 써야 돼. 이게 원자력이긴 하지만 하나오션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설사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모더나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삐끼를 하고 다 사실이었어요. 실적 좋아진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됐어요? 모더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모더나 차트잖아요, 여러분. 이게 2021년도 때 이렇게 오르고 또 500불 가까이 되던 게 지금 48불이잖아요. 마이너스 90%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해도 이런 식으로 작전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때도 트럼프가 모더나 얼마나 칭찬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삐끼하는 모든 거, 비트코인도 삐끼하고 있죠. 우리나라 원자력하고 조선주 삐끼하고 있죠. 근데 들여다보시면은 이미 월가가 일부 관여되어 있고 주식 선물도 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옛날에 에코프로 실적 설명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한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 경고한 다음에 더 올랐죠. 자, 잘 들으세요. 여기가 고점이란 뜻이 아니에요. 고점이란 뜻이 아니다. 더 오를 수도 있다. 제가 경고하는 동안 더 오르는 종목이 당연히 고점을 맞추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50% 100%를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고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50% 100%가 무색하리만큼 폭락하는 게 이 작전주다. 카카오가 이런 모습이고요. 카카오뱅크는 21년도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하고도 올랐어요. 이게 월봉이니까. 제 아는 지인이 제가 경고했는데 요만큼 오르니까는 또 뭐라 하더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문제예요. 지금도 고평가야,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예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실적이. 그래도 고평가다. 이 기간에 다른 은행주도 엄청 올랐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평가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고통당하게 된다. HAB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러고 있네. 많이 떨어졌다가 또 반등했네요. 근데 얘는, 정말 많이 떨어졌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얘는 근데. 얘는 신라젠처럼 될 거예요. 신라젠 제가 5,000원 아래 떨어진다고 할 때 아무도 안, 신라젠은 나중에 상장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라젠 15만원일 때부터 상장폐이 됐고 5,000원 아래 가고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지금 2,000 얼마인가? 몰라. 신경 쓸 것도 없고. 유시민이 가서 축사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상당히 연루가 된 곳이죠. 제가 뉴딜 펀드에 제약주를 넣는 거 보고 제가 진짜 아연 실색할 뻔했나. 코로나 때인데. 아니 주가를 올리는 펀드를 만든다고 그 기업이 잘 돼요? 셀트리온이 그 단기간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결국 안 됐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는 정치인과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지금 원자력은 이제 오히려 윤통하고 관계가 좀 많았죠.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기관들이 해먹는 방식입니다. 요거 고점이라는 뜻이 아니다. 요것도 잘 기억하세요. 이 중에는 2배, 3배 더 오를 애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미 한 1년에 10배 오른 애들, 알테오젠 같은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1년에 10배 오른 애들은 이게 포스코 DX가 1년에 10배 오르고 급락한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8만원짜리가 2만원이 깨졌었어요. 만 얼마까지. 그럼 몇 프로냐? 70% 넘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시기로 돌아가 보면은 급등했다가 급락해요. 근데 알테오젠이 지금 급등했다가 급락 이 파동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월이거든요. 돌아가서 보면은 몇 달간 이게 꽤 깁니다. 이게 6개월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테오젠은 앞으로 빠르면은 한두 달 내에 늦어도 6개월 내에는 이런 고점을 맞을 가능성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은 아니라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더 오르더라도, 포스코 DX 혼자 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무너졌거든요. 다 2차전지 양극재 에코프로가 다 폭락했는데, 얘만 한 번 더 올랐어. 이게 한 번 더 오른 애도 똑같아서 제가 이 포스코 DX 경고 영상도 과거에 다 있습니다. 다
조심하시고, 셀트리온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바닥이 멀었어요. 중간에, 너무 셀트리온 반등이 작은데, 막, 신약 얘기 나오는데 그것뿐이 반등 못하나 싶은 게, 그죠? 신약 얘기 없었을 때도 막, 40만, 50만원 막 가까이 그랬는데 말이죠. 셀트리온도, 저는 4만원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중간에 많이 오르고, 지금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약간 협력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웬만큼 급등하면서 막 개인들이 열광하는 종목 중에 작전주가 아닌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작전주 패턴이 있는데, 개선되는 업종은 맞아요. 업종이 좋아지고 그런 거 맞는데, 양극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게 전기차가 하향돼서 폭락했다고 생각하시면 순진한 거예요. 전기차가 지금 잘 나갔어도 에코프로는 폭락했을 거예요. 지금 말이, 양극재 실적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고, LNF, 테슬라, 그 LNF까지 보여드려야 되나? 정말 고점을 잡으려면은, 이 무슨 수주가 났을 때, 여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수주가 나고, 떨어졌다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경고를 했는데, 여기서 경고를 많이 드렸어요, LNF. 테슬라랑 수조 원대 계약이 아마 여긴가 터졌는데, 좀, 여긴가 어쨌든 한 번 떨어지고, 올리고, 거기가 끝.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러니까 알테오제는 앞으로 몇 달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뭐 다시 급등하고 할 텐데, 위아래로 털다가, 골로 간다는 말이죠. 얘도 34만원짜리가 47,000원 찍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바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반등은 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수주 쫙 나오잖아요. 하나오션이든 두산에너빌이든. 한미약품이 대형 수주가 터진 그 2018년도가 거기가 딱 고점이었어요. 그건 제가 고점을 정확히 맞춰드렸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을 수밖에 없게끔 다 뉴스하는 기자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지금 한미약품 뉴스 검색해보면은 다 삭제되어 있어요. 에코프로 관련한 가짜 뉴스들도 지금 많이 삭제되어 있을 겁니다.